오늘도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를 찾고 계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젯밤 시장 데이터 다들 확인하셨죠? 아마 밤점 설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새벽 내내 모니터를 쳐다보니라 눈이 좀 떡떡하네요. 숫자들이 정말 무섭게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오케이, 이거 좀 풀어보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 그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두 힘의 충돌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입수한 최신 거시경제랑 시장 데이터 분석 리포트들을 쭉 훑어봤잖아요. 네네.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완벽한 문장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과 AI 실적 모멘텀의 정면 충돌입니다. 정면 충돌. 변동성 극대화 구간의 대응 전략이라는 부제도 아주 강렬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어요.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에너지 쇼크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AI 인프라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헤일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극도의 변동성 속에서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낼 진짜 데이터, 그리고 그 이면의 맥락을 읽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 그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수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포와 탐욕이 완전히 뒤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단순히 현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맥락을 짚어드릴 겁니다. 안개 속 같아 보여도 데이터를 층층이 뜯어보면 시장이 어떤 꼬리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도 분명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 키를 쥐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첫 번째 파동, 지정학적 에너지 쇼크부터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WTI 크루드유 가격 뛴 거 보셨죠? 네, 무려 4.85%나 급등하면서 87달러를 돌파해버렸죠?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리포트에서 다루고 있는 상승 배경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노이즈 수준이 아니던데요? 전혀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부설 가능성이라던가 이란의 노골적인 장기 게릴라전 전략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공급망 타격 시나리오가 프라이싱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니 무서운 점은요. 리포트가 이 87달러 돌파를 단순한 변동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국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즉 지속기간이거든요. 지속기간이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유가에 계속 얹혀 있으면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지난 팬데믹 때 겪었던 그 끔찍한 물류대란이요. 네,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특히 리포트 보면 유가 100달러라는 숫자를 아주 거대한 심리적 트리거로 지목하고 있잖아요. 100달러 선이 뚫리면 시장의 내러티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렇죠. 리포트에 등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 고금리랑 고유가 상황이 향후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경고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깎여나가는 멀티플 디레이팅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 디레이팅의 파급 효과를 섹터별로 뜯어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고유가로 기업들의 기초적인 에너지 비용이랑 물류비가 폭등한다고 가정해보죠. 당장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DX 부문들의 마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쪼그라들겠죠. 특히 B2C 비중이 높은 가전이나 모바일 세트 업체들은 진짜 쥐어짜이게 될 테며. 맞습니다. 비용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여기에 금리 변동성까지 극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멀티플 성장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래 이익을 현재로 아주 강하게 당겨와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는 로봇이나 우주항공 같은 섹터들이요. 할인율이 높아져 버리니까 주가가 버틸 재간이 없는 거군요. 그야말로 직격탄이네요. 리포트에서도 그 고멀티플 주식들의 단기적 취약성을 아주 뾰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증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환율 상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달러 온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섰잖아요. 리포트에서는 이 환율 레벨을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아주 치명적인 허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고 쳐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겁나는 거군요. 네, 이 정도의 환율 레벨과 변동성 앞에서는 환차손 리스크 때문에 선뜻 바스켓을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전형적인 펀더멘털과 수급의 미스매치 구간입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 장부상 이익을 부풀려 줄 수는 있겠지만요. 네, 하지만 매크로 펀드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한국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그널로 작동하거든요. 결국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텅 비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은 지정학적 뉴스 플로우 하나에도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얇은 시장, 쓴 마켓이 형성되는 거죠. 리포트가 변동성 극대화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수급의 구조적 공백 때문이었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도를 펴놓고 뉴스를 보면 진짜 당장이라도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해야 할 것 같은 공포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리포트들을 깊게 파고드는 진짜 이유가 있죠. 이 지정학적 공포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보죠. 바로 AI 실적 모멘텀입니다. 맞아요. 거시경제 지표는 엉망진창인데 빅테크들의 순자랑 가이던스를 보면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예요. 오라클의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주 상징적이었죠. 빅테크들이 지금 이 고금리 환경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가면서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자본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신호는 결국 기업이 자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조달 비용이 이렇게나 높은데도 굳이 빚을 내서 자본적 지출을 늘린다. 그들이 보고 있는 AI의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리포트의 데이터 중 반도체 섹터 수요 예측 모델을 보면 이 슈퍼사이클이 과거랑 질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낸드 플래시랑 디램 공급 부족 국면, 그러니까 쇼티지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던가요? 적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아주 공격적인 전망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와, 2020년 상반기요. 진짜 기네요. 과거 PC나 모바일 중심의 일반적인 IT 교체 주기량은 아예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AI 서버라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이 메모리 반도체를 전부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시장이 매크로 이슈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와중에도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2년치 실적 가시성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리포트에서는 이 AI 낙수 효과의 구체적인 수혜주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꼽고 있고요. 또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의 필수적인 광모듈 관련주들도 언급했죠. 맞습니다. 오이솔루션 같은 밸류체인 기업들의 실적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더라도 이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 하단을 아주 강하게 지지해주는 형국이네요. 그 충돌 지점이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리포트가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면 단순히 대형 반도체주만 담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알파를 창출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더라고요. 최근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랑 맞물린 수급 효과에 주목하던데요. 네, 지수 전체가 짓눌릴 때 오히려 기관의 바텀업 패시브 자금이 강제적으로 유입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죠? 로보티즈나 일부 원전 건설주 같은 중소형 실적 호전주들로 매수세가 압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분석이죠.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으니까 원전주가 실적 턴어라운드 섹터로 묶이는 건 맥락상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네, 수급의 빈집을 노리는 아주 날카로운 전략이죠. 아까 매크로 분석에서 환율 1,470원이 외국인 수급의 쥐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리포트 후반부를 보니까 오히려 이 고환율 환경을 역이용하는 섹터 전략도 있더라고요. 자동차나 기계 부품처럼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퓨어 플레이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기업들한테는 지금의 고환율이 든든한 방어막이자 강력한 실적 부스터가 되는 거니까요. 결국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이익 모멘텀을 가진 기업을 선별해서 핀셋 매수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는 사실 모든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반등 구간이 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철저하게 실적 가시성이 담보된 주도주만이 V자 반등을 주도하거든요. 리포트는 지금이 바로 그 주도주와 소외주가 극명하게 갈리는 임계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청취자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맴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계좌는 어떻게 리밸런싱 해야 하는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리포트에 따르면 다가오는 3월 옵션 만기일이랑 겹쳐서
코스피 6000선 부근에 아주 거대한 매물대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본전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저항선이 첩첩산중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크로는 불안하고 위에는 저항전이 꽉 막혀 있는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가야 합니까? 이 지점에서 리포트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조하는 펀더멘털 기반의 역발상 투자 철학을 인용하거든요. 이게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역발성 투자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라는 거군요. 네, 시장 전체가 지정학적 노이즈에 매몰돼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역사적으로 자산 증식의 가장 큰 기회는 군중과 반대 방향으로 베팅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살아 이 격언을 머리로는 다 알죠. 근데 막상 내 계좌 수익률이 파랗게 멍드는 걸 HTS 창으로 보고 있으면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무턱대고 바닥을 함부로 예측해서 풀매수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리포트가 제시해주는 구체적인 타겟 넘버들이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죠. 맞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방어적 가이드라인인데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지상군 전면 투입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태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를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계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이 현금은 그냥 무서워서 숨겨두는 도피처가 아니죠? 아닙니다. 시장이 이성적인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이탈해서 투매가 쏟아질 때 주도주를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실탄인 셈이죠. 실탄으로 아껴둬야겠네요. 그렇다면 그 실탄을 어느 지수대에서 쏴야 하는지도 리포트에 구체적으로 모델링되어 있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경우를 가정해서 5000에서 5100선 부근을 아주 강력한 밸류에이션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0에서 5100선. 이 구간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이 구간에서는 공포를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퀄리티 주도주들을 분할 매수, 즉 피라미딩 하라는 아주 공격적인 주문이 들어있어요. 그 5000에서 5100선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네, 기업들의 선행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진입하는 구간이 바로 거기입니다. 백테스트 결과도 있나요?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백테스트 해봐도 이 구간에서 용기 있게 매수한 결과는 6개월이다 1년 뒤에 항상 초과 수익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위로 튈 때 대응 전략도 명확히 하고 있죠. 네, 만약 시장이 예상외의 호재로 5,500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6000선의 묵직한 매물대 저항을 의식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일부 축소하고 현금을 다시 채워넣는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내에서의 아주 철저한 트레이딩 전략이네요. 그리고 개별 주식 단위에서 한국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절대적인 기준점도 나와 있죠. 바로 삼성전자 타겟가입니다. 리포트는 삼성전자 주가 17만 원 이하 구간을 펀더멘털상 엄청난 하방 경직성을 가진 세이프티 존, 즉 안전구역으로 딱 획정해 놓았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이 17만 원 아래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회사의 고유 가치와 다가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믿고 매수로 대응하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죠. 삼성전자 17만 원 이하가 세이프티 존이라는 건 어떤 밸류에이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가격대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라든가 HBM 점유율 회복이라는 본업의 가치조차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PBR 밴드 최하단이라는 뜻입니다. 아, 펀더멘털 가치보다 너무 싸다는 거군요. 네, 이 구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거치는 순간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 아주 강하게 압축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널뛰는 유가, 불안한 환율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라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엉뚱한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네, 확실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진짜 신호의 닻을 단단히 내려두셔야 합니다. 이 극도의 변동성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청취자님께서 매일 아침 꼭 체크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 트리거를 요약해 드릴게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유가의 피크아웃 징후입니다. 87달러를 돌파했던 유가가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꺾이고 증시가 환호하는 변곡점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곧 다가올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아, 실적. 이 데이터가 바로 앞서 우리가 내내 논의했던 AI 메모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숫자로 증명하는 첫 번째 성적표가 될 겁니다.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 하단을 방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유가의 고점 확인,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어닝의 방향성. 이 두 가지가 향후 3개월간 시장의 색깔을 결정지을 완벽한 나침반이 되겠군요. 네, 매일 아침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리포트 인간을 쭉 읽다 보니까요.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스치더라고요. 오, 어떤 생각이시죠? 우리는 지금 AI 인프라를 돌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동의 핵심 요충지들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지정학적 갈등, 그 소모적인 진흙탕 싸움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네, 매번 터지는 이슈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번 에너지 쇼크랑 변동성에 완전히 진저리가 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거대 자본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저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저당 잡힐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이들이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수십 기를 직접 지어버리는 겁니다. 중동의 석유나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 체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들만의 차세대 AI 에너지 인프라에 상상 초월의 자본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면요. 와, 그거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파급력이겠는데요? 데이터를 완벽하게 장악한 빅테크가 이제는 자체 에너지원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는 그 순간, 향후 10년 뒤 글로벌 패권의 지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편되어 있을까요? 지난 100년간 석유를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해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낡은 공식이 허물어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순하게 하나의 기술 트렌드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의 지정학적 권력 구조와 산업의 헤게모니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서막일 수 있겠네요. 당장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취자님의 장기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넓히기 위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훌륭한 화두입니다. 네, 오늘 밤 시장의 요동치는 호가창은 잠시 꺼두시고요. 이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위기 속에는 항상 더 큰 시대적 변화가 잉태되고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이 경랑 속에서도 굳건한 방향을 잡는데 오늘 저희의 분석이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데이터와 통찰을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